네, 계속해서 페이지 38페이지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그 2는 A고요. 로그 3은 B래요. 그때 우리한테 로그 1.08을 AB로 나타내라 그러네요. 그러면 로그 1.08은 100분의 108이죠. 네, 그래서 얘는 로그 108 마이너스 로그 100이고 로그 100은 2인 거 아시죠? 2. 자, 로그 100 왜 2죠? 로그 10의 100은 10의 제곱이잖아요. 앞으로 튀어나오고 2 로그 10의 10이니까 얘는 1이 돼서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08만 처리해 주면 돼요. 108. 108은 소인수 분해해 볼까요? 2, 5, 4. 2, 27.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로그 108이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네요. 그거 빼기 2죠, 현재. 현재 빼기 2고요. 자, 얘는 2 로그 2 플러스 3 로그 3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분리하면서 그러면 로그 2는 A니까 2A 로그 3은 B니까 3B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2입니다. 네, 요번에는 2번 문제, 2번인데, 안 고쳤어요. 2번 문제, 로그 2의 3이 A고, 로그 2의 7이 B예요. 밑이 다르네요. 밑이 다르니까 밑을 2로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얘를 밑변환 쓰게 되면, 로그 2의 42, 로그 2의 56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아직도 밑변환 공식 안 외우신 분들은 고집 그만 부리시고 밑변환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시면 이걸 그때그때 유도해서 해야 되는데 결코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그 시간에 이 유도하고 있는 시간에 이거 공식 하나 외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42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6, 7에 40이죠. 그러니까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고요. 56은요. 7, 8에 56이죠.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42는 2 곱하기 2 플러스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7 이렇게 되고요. 자, 로그 2의 56은 3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7 이렇게 되죠. 자, 이 1이고 1이죠. 그리고 얘는 B고 B죠. 요게 A죠. A죠. 자, 그쵸?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분의 3 플러스 B. 뭐 정리해서 쓰면 보통 문자를 정리해서 쓰면 A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쁘게 정리해서. 네. 자, 요번에 8번 문제인데요. 요번에 로고를 안 줬네요. 그러면 로고를 일단 바꿔야겠죠? 자, X는 로그 A고요. Y는 로그 B고요. Z는 로그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밑변환 공식 사용하면요. 지금 밑이 모두 10이기 때문에 10으로 바꿔줘야 되죠. 로그 A분의 로그 B. 그러니까 로그 A는 X니까 X분의 Y가 답이 되겠죠. 1번은. 자, 2번은요. 또 밑을 10으로 바꿔주면 로그 AB분의 한번 갑시다. 그냥 밑변환부터 시켜놓고 로그 C의 제곱이죠. 그럼 분모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가 되고요. 분자는 2 로그 C죠. 로그 A는 X, 로그 B는 Y, 로그 C는 Z. 그래서 2Z. 그래서 XY 분의 2Z 이렇게 돼요. 자, 얘도 밑변환을 먼저 시켜 놓으면요. 로그 루트 B분의 로그 C죠. 자, 로그 B의 2분의 1승이고요. 로그 C가 되고 얘는 2분의 1이 앞으로 나갑니다. 로그 B 그 다음에 로그 C죠. 그러면 얘는 번분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줘야 돼요? 자, 여기 분모에 있는 분모에 있는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얘는 y분의 2z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39페이지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한테 25의 x승은 4의 y승이고 10이다. 그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여기다 는 k를 붙이고 푸는 문제인데, 여기는 는 k가 10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일반적인 문제에선 이 10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k로 잡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얘는 뭐 두 가지 풀이가 있겠는데,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어요. 25는 10의 x분의 1이죠. 1승이죠. 자, 4는 10의 y분의 1승이죠. 자, x분의 1승과 y분의 1승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변변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5와 4를 곱하면 10의 제곱 100이 되고요. 자, 10의 x분의 1승이랑 y분의 1승을 곱하면 10의 x분의 1, y분의 1 이렇게 되죠. 밑이 같은 상태니까 이제 지수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x분의 1, y 플러스 y분의 1은 2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풀이는 로그로 갑시다. 자, 이거 로그 해봅시다. x는 로그 25의 10이 될 것이고요. y는 로그 4의 10이 되겠죠. 밑이 달라요. 밑이 달라요. 근데 고맙게도 지금 역수치하고 있죠. 그 소리 뭐죠? x분의 1이 로그 10의 25가 된다는 소리고, y분의 1이 로그 10의 4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로그 25 플러스 로그 4란 뜻이고, 얘는 로그 100이 되는 거죠. 25랑 4를 곱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10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 풀이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두 가지 풀이 모두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39페이지 10번 문제 볼게요. 네, 지금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줬고요. a란 값은 두근의 차례예요. 여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a를 썼기 때문에 제가 a라는 문자를 여기서 썼기 때문에 제가 p로 쓸게요.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은 0일 때, 예를 들어 얘가 p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p분의 q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뭐가 되고요? p분의 r이 되고요.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죠? 네, 절대값 p분의, 그렇죠? 절대값 p분의 루트 q제곱 마이너스 4p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썼다라는 거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근각계수의 관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두근의 합은 얼마다? 네, 5입니다. 두근의 곱은 얼마다? 네, 5입니다. 두근의 차는 얼마다? 네, 절대값 a 분의 a가 1이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뭐죠? 로그 a의 알파 베타예요. 로그 a가 얼마였죠? 루트 5였습니다. 자,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라고 그랬죠? 5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로그 5의 2분의 1승이 되고요. 5가 되는데 얘는 나올 때 뭘로 나와요? 조심하셔야 되죠. 분모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분의 1인 거예요. 로그 5의 5. 그럼 얘는 1이 돼서 사라지고요. 얘만 처리해주면 되죠. 뭐죠? 현재 2분의 1분의 1이에요. 번분수입니다. 이 분모에 있는 2분의 1의 분모인 2를 없애기 위해서 우린 분자 분모에다 2를 곱해줄게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되죠? 네, 2가 됩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자, 이 유도 원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을 때 보시고요.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이상 과정에선 요것만 암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근각에서의 관계는 또다시 이제 미적분에서 공부할 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잘 숙지하고 있도록 합시다. 자, 11번 문제 우리한테 A 2에 1 플러스 로그 2의 4제곱 4승, 그 다음 B 로그 3의 81 루트 3, 그 다음에 C 2 로그 4의 64 루트 8 이렇게 줬어요. 자, 이거의 대소관계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소판별의 기본은 백입니다. 자, 대소판별은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소리고요. 뺐는데 0이면 A, B는 같단 소리고요. 뺐는데 음수면 뒤에 게 크단 소리입니다. 이게 대소판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 물론 이 외의 개념들도 있는데 일단 가장 기초적인 개념, 크다 작다를 논하는 기본은 빼서 부호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 A는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2에 1 플러스 로그 2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2의 2는 1이 되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8이 되네요. B는요. 로그 3의 자 81은 3의 4제곱이고요. 자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얼마가 되죠? 2분의 9가 되죠. 2분의 9가 되니까 얘는 2분의 9가 되는 거죠. 2분의 9. 그렇죠? 그 다음 C는 조금 이따 넘기게도 로그 2의 제곱 왜 2의 64는 2의 6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8은 2의 루트니까 2분의 8은 2의 3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얘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분모로 나가니까 얘와 약분이 되죠. 2분의 2. 그래서 로그 2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6은 12니까 15가 되네요. 2분의 제가 잘못 썼죠. 2에 2분의 15제곱 돼서 얘 앞으로 튀어나가고 얘는 1이 되니까 2분의 15가 되겠죠. 그럼 대충 얘는 얼마쯤 되고요? 4.5가 되는 거고요. 얘는 14, 7.5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제일 크고 B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B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C, B 순서대로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명확하고 쉬운 숫자여서 대솔를 비교를 할 때는 그냥 뭐 직관적으로 빼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산이 힘든 상황에서는 직관적으로 해결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부호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로그 2의 7의 정수부가 A고요. 소수부가 B일 때 뭐 다음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정수부, 소수부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죠. 모든 실수는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냐면 정수부 따로 소수부 따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정수부 플러스 소수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정수부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하냐면 가우스 X 아시죠? 가우스 X가 이제 정수부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말 자체가 정수부란 소리고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었던 거죠? 버림이라고 배웠었던 거예요. 소수 부분을 버렸을 때 나오는 수, 그것을 우리는 정수부다.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표현한다라면 가우스 X는 X의 버림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좀 러프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는 뭐죠? 정수를 이제
고등학생들 됐어도 이제 정수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수라는 건 0하고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수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들을 정수라 부르는 거예요. 0은 0이에요. 0이라는 어떤 기준값이 있는 것이고요. 1이라는 숫자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단위수입니다. 단위수. 단위수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의 단위. 그래서 1에다가 1을 계속 하나씩 더해 나가면 이제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0에서 1을 계속 하나씩 빼버리면 이제 뭐가 되죠? 이제 음의 정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0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더하거나 빼서 만들 수 있는 수들을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소수는 뭐냐? 소수부는 뭐냐? 도대체 어떤 걸 소수부라 부르냐? 그러면 정수부를 제외한 영역으로 이 녀석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우리는 소수라 부릅니다. 소수. 여기서 소수는 이제 소수가 아니라 프라임 넘버가 아니라 소수.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값을 소수부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7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2 플러스 0.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의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0.7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아주머니가 붕어빵 2개를 만들어 놓고 세 번째 붕어빵을 70% 정도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살 수 있는 붕어빵의 개수 몇 개죠? 네, 2개예요. 그렇죠? 제가 기다렸을 때 최단시간 내에 살 수 있는 붕어빵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이렇게 버리몰림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2.7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7 이렇게 써놓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7입니다 쓰면 틀립니다. 네, 왜냐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소수 부분은 1보다 작은 양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얘를 양수 처리하기 위해서 1을 더해줘요. 1을 더해주니까 0.3이 되겠죠. 자, 여기다 1 더해줬으면 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0.3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의 정수부는 마이너스 3이고요. 소수부는 0.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조금 있다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3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 정수부는 3이고 소수부는 0.3이다라는 뜻을 이렇게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소수부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 양수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거, 거기서 실수를 하니까 조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7의 정수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밑이 2니까 로그 2의 7하고 가까운 2의 거듭수를 생각해 봤을 때 로그 2의 4가 보이고요. 로그 2의 7이 보입니다. 8이 보입니다. 자,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7보다 작고요. 자, 로그 2의 7은 로그 2의 8보다 작습니다. 그쵸? 진수가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크게 돼 버리는 거죠. 동일하다라기보다는 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큰 게 큽니다. 진수가 큰 게 크게 돼 버립니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2죠.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되죠? 3이죠. 그러면 로그 2의 7은 정수부가 얼마라는 거죠? 예, 정수부가 2라는 소리예요. 얘는 뭐예요? 2점 얼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수부는 어떻게 구하죠? 소수부는요. 간단합니다. 로그 2의 7에서요. 2 빼면 돼요. 그냥. 정수를 빼면 소수죠. 뭐. 우리가 소수부는 양수 처리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만 써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요거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로그 2의 7을 마이너스 로그 2의 얼마? 4가 되니까 얘는 로그 2의 4분의 7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A는 3이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값은 A는 3이고요. A는 3 쓸게요. B는 얼마가 되죠? 로그 2의 4분의 7이 돼요. 자, 그러면 3의 A승은 3승. 2의 B승은 로그 2의 4분의 7승. 4분의 7 이렇게 되죠. 거기다 4를 곱해놓은 값이니까 4 곱하기 얘는 27. 얘는 이렇게 없어지죠. 4분의 7. 그래서 4를 곱해주면
이제 여기다가 4를 곱해주면 잠깐만요. A가 왜 3이죠? 제가 A가 2라고 그랬죠? A가 2였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A는 2였습니다. 정수부 2라고 해놓고 3이라고 썼어요. 2. 그러니까 얘는 27은 9가 되겠죠. 그래서 4, 9, 36 플러스 7이 되니까 답은 43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필수 예제를 풀어봤고요. 여기가 충분히 여러분들 확인 체크 또 필수 예제 다시 반복적으로 풀면서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필수 예제 10번, 11번, 뭐 12번 뭐 이렇게 하위 개념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씁니다. 계속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돼 있다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개념 노트 작성하셔서 써 놓으시고 매번 잘 외워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확인 체크 꼭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